관세 전쟁이 터졌다. 이러다 세계 대공황. 이 말이 사실일까요? 지금 현재 관세를 매기고 또 앞으로 관세를 더 매기게 되면 이 말이 세계 대공황이라는 말이 사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충격적인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단 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요, 관세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 그 내용이 사실상 충격적이에요. 예, 당장 말입니다. 2월 4일부터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외가 있어요. 왜? 예외. 원유에 대해서, 에너지에 대해서는 10%만 매기고요. 사실 이거 캐나다 입장에서도 그렇고 중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미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요, 캐나다는 그동안 대부분 무관세였거든. 무관세. 근데 이 무관세에다가 25%를 매기면 진짜 충격적이죠. 멕시코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무관세였는데 여기도 25% 관세 매긴다고 했습니다. 야, 장난 아니죠. 중국은요, 현재 15%에서 30% 관세를 매기고 있는데 추가 10%를 더 매기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관세 전쟁이 뻥 하고 터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입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요, 대선 기간 중에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10%에서 20% 매기겠다고 했고요.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로 60% 더 매기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 대통령 공약이 시장에는 어마어마한 파장을 불러일으켰거든요. 그런데 그게 취임을 하면서 뭔가 조금 낮아진 것 같아요. 분위기가 바로 말입니다. 보편 관세를 10에서 20%를 매기는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냥 캐나다와 멕시코 25% 매기고 중국에 대해서는 추가 10%만 60%가 아니라 10%만 이렇게 매기는 걸로 잠정적으로 결론이 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보편 관세 예상보다 약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사실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2월 4일부터 매긴다고 하니까 시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한 달 전부터 공언해 왔던 일이거든요. 때문에 협상을 통해서 낮아질 거라 예상을 했지만 안 낮아졌어요. 25% 관세 그대로 매긴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캐나다는 가만히 있습니까? 멕시코는 가만히 있습니까? 중국은 가만히 있겠냐고요. 즉각적으로 보복한다.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캐나다 드리도 총리도 25% 우리도 매기겠다. 멕시코의 셰인바움 대통령도 우리도 25% 매기겠다. 관세를 매기겠다. 전쟁을 벌리니까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 맞받아친 겁니다. 야, 이게 관세 전쟁입니다. 시장은 진짜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시장엔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일단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만 보자고요. 무역 규모가 적지 않습니다. 미국이 수입하는 것은 캐나다로부터 4,211억 달러입니다. 미국이 수출하는 것은 3,532억 달러고요.
양쪽에서 맞불 관세를 매기면 두 나라 다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곳이죠. 그 정도로 말입니다. 심각하고요. 예. 또 멕시코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수입하는 전체 액수는 4,756억 달러입니다. 미국이 수출하는 것도 3,535억 달러입니다. 양국이 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물론 중국과는 다르죠. 중국은 미국이 수입이 4,272억 달러고요. 미국이 수출하는 금액은 1,478억 달러니까 미국하고는 다릅니다. 중국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 충격이 점점 파장이 커질 거라는 데 있죠. 시장에서는요.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의 눈을 찌르는 거거든요. 물론 미국이 먼저 관세를 매겨서 다른 나라가 재보복을 하는 그런 순서지만 기본적으로는요. 서로가 서로의 눈을 찌르는 거예요. 예, 이게 시장에서는요.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거다 하는 게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캐나다나 멕시코나 중국에서 끝날까요? 이제 1차가 시작이 됐으면 2차 관세 전쟁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2차 관세 전쟁은 누구에게 벌일까요? 당연히 말입니다. 무역 적자국에 벌이겠죠. 지금 캐나다나 멕시코나 중국도 무역 적자 규모가 엄청나거든요. 캐나다와는 679억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고요. 멕시코하고는 1,524억 달러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중국하고는 2,794억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고요. 이걸로 봤을 때는요. 예, 기본적으로 우방이든 적군이든 상관없습니다. 미국이 적자를 많이 보는 나라에 관세 폭탄을 던진다는 것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요. 일본은요. 예, 대만은요. 베트남은요. 인도는요. 순서대로 갈 거라고 저는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순서로 가느냐. 이제 이게 시장에서는 가장 관심사죠. 자동차 먼저 매길 거냐. 반도체 먼저 매길 거냐. 전기전자 먼저 매길 거냐. 아니면 전기차 배터리에 매길 거냐. 바이오, 예, 의약품에 매길 거냐. 순서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를 가장 먼저 꺼냈고요. 철강을 그 다음으로 꺼냈고요. 그리고 군사 필요물품이라고 해서 뭐 알루미늄이나 구리에 대한 이야기를 그 다음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이 바이오를 이야기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1차 관세 전쟁에서 이게 엄청난 타격을 입은 나라들도 굉장히 많아지겠지만 당연히 말입니다. 2차 관세 전쟁으로 타격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동남아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심지어 유럽까지도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까지의 어떤 분위기예요. 그렇다고 해당국에서 가만히 있을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국에서도 재보복의 관세를 매길 수밖에 없습니다. 보복 관세를 매기고 재보복 관세를 매기고 그만큼 말입니다. 관세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외교 군사적인 문제 복잡한 문제 해결하겠다는 거거든요. 결국 이 과정에서 세계 경제 괜찮을까요? 당장 말입니다. 중국과의 또 양대 전쟁도 이거 만만치 않거든요. 중국과는 2,794억 달러의 적자를 내고 있으니까 어떤 식이든 중국과 무역에서 미국이 우위를 점하려고 할 겁니다. 이 과정의 전쟁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세계 경제는요. G2가 싸우잖아요. 안 그래도 관세 전쟁에 2차 관세까지 매기면 세계가 벌써 얼어붙으면서 침체 그러다가 공황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여기에다가 중국과 양대 전쟁이 더 커지면 걷잡을 수 없는 경제 폭망으로 당연히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물론 조절은 하겠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절은 하겠지만 침체는 막지 못할 겁니다. 침체는. 그만큼 심각한 양상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캐나다하고 멕시코에만 25% 관세를 부과할 때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당장 말입니다. GDP 대비해 보면 2천억 달러가 줄어들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2천억 달러면 적은 수가 아니고요. 경제 성장률은요. 2026년부터 시작해서 2029년까지 매년 마이너스 0.2%포인트가 빠질 거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25%만 매겼을 때. 마찬가지로 물가는요. 2025년 1분기에만 상승률이 0.7%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글로벌 회계법인 어니스트 영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25% 관세도 이거 장난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세계 경제에도 당연히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최악의 상태가 벌어지는 것 이것은요. 그냥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입니다. 그만큼 관세 전쟁은요. 그만큼 충격적인 영향을 저는 가져올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충격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충격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보다가 더 심각하게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세계 경제에는 이게 타격이 없을까요? 세계 경제. 실제로 말입니다. 지표를 보면 세계 경제에도 이게 10%만 매겼을 때도 엄청난 타격을 준다. 이런 전망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국제통화기금에서 20%가 아니에요. 10%만 매겼을 때 모든 수입품의 10%만 매겼을 때 2025년에는요. 전 세계 GDP 마이너스 0.8%포인트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25년에만 올해죠 올해. 2026년에는요. 마이너스 1.3%포인트가 떨어진다예요. 결국은 이러면 미국 경제도 지금 타격을 받지만 세계 경제도 타격을 받아서 결국 말입니다. 경제가 침체 일로에 들어설 수 있다. 이러다가 대공황이라는 어떤 최악의 참사에 빠질 수도 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세계 경제는 그래도 3% 정도 성장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국제통화기금도 세계 경제 성장률이 3.3%고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도 3.2% 성장을 한다. 세계은행도 2.7%거든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적어도 3.0% 정도는 성장을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관세 전쟁이 커지고 보복 전쟁으로 확전되면서 보복과 재보복의 전쟁이 커진다는 것. 이것은 세계 경제를 최악으로 지금 몰아넣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2024년 작년까지 세계 경제 성장률이 3%였는데 지금 이대로면요. 2025년을 거쳐서 2026년에는 2.5%로까지 내려간다는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이것도 말입니다. 아주 최소로 봤을 때 이렇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2000년에서부터 2019년까지 세계 평균 성장률은 3.8%였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세계 경제가 꼬꾸라진다는 이야기잖아요. 물론
2.5%가 세계 대공황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다예요. 적어도 2020년 마이너스 2.9% 이상으로 떨어져야 세계 대공황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경제의 파장은요, 도미노 효과가 있거든요. 게다가 단순 계산으로 평가하지 못하는 영역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했을 때 데킬라 위기 터지는 거 보셨잖아요. 멕시코의 위기가 터지면서 그게 1994년 1995년에 멕시코 위기였거든요. 그게 아시아로 쭉 돌아옵니다. 그리고 태국을 거쳐서 동남아를 거쳐서 대한민국까지 왔어요. 1997년 11월 말에 대한민국에도 IMF 외환위기가 왔잖아요. 그런 위기가 오는 것.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 9월 15일 미국의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터진 게 시작이거든요. 주택담보대출이 너무 과도하게 나가서 거품이 많이 쌓여 있었던 것. 그게 시장에 큰 충격을 줬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단순하잖아요. 금리 인하라든가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파산을 왔다든가 단순하잖아요. 그러나 이번에는요, 관세라는 전 세계적인 거예요. 게다가 보복의 재보복의 영향까지 있고요. 그렇게 감안을 해보면 와, 아찔합니다. 진짜로 아찔합니다. 세계 경제의 상황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 이상으로 더 큰 충격이 올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고요. 제가 늘 말씀드린 거 있습니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현금을 쌓아놓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현금을 계속 쌓아가면서 정환진 TV를 예의주시해 보다 보면요, 기회를 잡을 겁니다. 그러면 그 기회 때 우리는 부자가 되는 거 잊지 마시고, 부자가 되기 위한 노력도 그렇게 시장을 보면서, 정환진 TV를 보면서, 정환진 TV의 집단 지성이 쌓여 있는 것을 보면서 함께 소통하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지금 세계 경제는 굉장한 지옥의 나라로 빠져들고 있다. 이제 지옥문을 열고 있는 거예요. 지옥문이 열리는 순간 그때는 감당하기 힘들 겁니다.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라,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해서 드립니다.